안녕하세요.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미국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 바이 데이 이벤트가 있는 것들, 다음 주 이벤트들을 좀 공유 드리고, 그 다음에 좀 큰 뉴스들이랑 이슈들 얘기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장 살짝 돌아보면서 다음 주에 어떤 걸 리스펙트 할 수 있는지 좀 생각도 공유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가장 큰 얘기는 이제 모든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하우스 빌이 이제 빅텍을 나누려고 한대요. 빅텍 컴퍼니들을 좀 너무 모노폴라이징 하니까, 너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큰 빅텍들을 좀 나누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아마 이펙트 될 거는 아마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나눠지면 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덩치가 너무 무겁고, 거기에다가 지금 프라이빗 레이블에 대해서, 프라이빗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되게 유리한 위치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VC 역할도 살짝 하고 있거든요. 막 새로운 투자하는, 아니면 투자처를 찾는 언트러프너들 이제 좀 뒤에서 펀딩해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막 작년에 가졌고, 작년인가 올해 초반인가 가졌고, 이런 거를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세계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안 좋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건 독점 형태로 좀 가고 있으니까 너무 커요, 회사가. 제가 아무리 봐도 투자하기에도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제 독점 형태가 더 뚜렷해 보일 테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일단 나누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자기가 프라이빗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플랫폼을 운영해가지고 third party,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품을 올리는 거랑 자기 자체의 상품을 좀 프로모트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트가 뭐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페이스북도 크게 아마 피할 수 있는데, 뭐 이건 아직 얘기만 되고 있는 거니까 픽스는 아닌데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면 좀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구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파트에서 아마존,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하면 뭐 AWS, 또 이렇게 서버, 뭐 구글 얘기하면 유튜브 같은 이런 부분들 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만은 투자할 수 없잖아요. 아마존이 전체 큰 덩치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뉘면 좀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베조스도 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아마존한테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좀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덩치가 너무 좀 크고 좀 나뉘면 또 더 투자자들한테 좋고, 그리고 좀 독점을 경계하면서 테크를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 투자하니까 그 밑에 있는 새로운 기업들, 그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너무 아마존이라는데, 그리고 이렇게 빅테크들한테 펀딩을 의지하지 않고 좀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좀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브랜드가 좀 많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쪼개놓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이노베이션은 뭐가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이제 어, 뭐가 이제 뭐 실패는 뭐 성공을 낳는다. 뭐 성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찢어 놓으면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였고, 나눠도 글로벌 영향력을 못 준다라면 미국한테는 좀 레드 플래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존이 찢어진다고 해도 사업적으로 뭐 글로벌리 그렇게 파워를 잃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은 현재 뭐 아마존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 지금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투자하는 거를 조금 이제 본연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여기저기 투자하는 것도 조금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태계 밑에 올라오는 애들도 아마존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뭐 그 비즈니스로 올라오는 비즈니스가 입김에 안 맞으면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인수를 해버리던가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버먼트 측에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나중에 가서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이벤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거버먼트 좀 이제 지수 같은 거 나오는 거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이제 CPI가 있었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면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 날 나와요. PPI라고 하는데 PPI가 그때 나오고 뭐 소매 판매도 화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FOMC가 이제 좀 커요.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2시에 하는데 오후 2시 미국 시간으로 이스턴 타임으로 2시 하는데 이게 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많이 이제 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2시에서 이제 미팅을 시작하고 2시 반에 이제 나와가지고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할 텐데 프레스 컨퍼런스를 할 텐데 목요일 날 2시 반 이스턴 타임에 만약에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가 테이퍼링 아니면 원래 얘기하던 금리 라인에서 좀 벗어나는 좀 더 강력하게 뭔가 우리가 이제 자금 회수하는 플랜을 얘기하던가 라는 거를 공유가 되면 장이 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목요일은 역시 페드의 눈치를 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은 큰 날이니까 다들 좀 긴장을 하시고 FOMC랑 요즘에 그리고 막 금리가 막 올라가거든요. CPI 데이터도 살짝 올라갔고 많이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페드가 여기에서 만약에 자금을 좀 덜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테크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살짝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데이 바이 데이 좀 얘기하기 전에 뭐 생각하던 거를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는 좋아요. 저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모를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몰라가지고 미래를 모르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아직 초보자여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경험이 쌓인 사람보다 주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좀 조심해가지고 돈을 좀 회수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너무 조심하다 보면 큰 이익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크게 먹어야지 이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잘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조심조심은 하더라도 먹을 때 잘 먹어야 되는데 물론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고 근데 그런 좀 버티어가지고 최대한 크게 먹는 것도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도 살짝 공유드립니다. 근데 너무 욕심이 과하고 너무 위험한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케바케죠. 케바케 많은 다른 변수도 있고 제가 말한 거를 카운터하는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제가 모든 주식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좋게 이해하시고 한번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절대 스페시픽한 주식은 얘기 안 드리니까 전 전문 투자자 아닙니다. 이미 초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데이 바이 데이에 좀 어떤 컨퍼런스가 있고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지 공유드리면 월요일부터 좀 얘기하면 월요일에 일단 컨퍼런스들이 많아요. 이제 뭐 CEO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퍼블릭리 이런 자기 생각들이나 회사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런 6월의 타이밍, 그리고 이제 5월 말부터 6월 두 번째 쿼터 이제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반이 좀 지난 시점이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반에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비전을 줘야 되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중간 지점이 좀 이제 리캡을 하는 시간이다. 어떤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이 CEO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특별히 인텔의 그 갤싱거라는 CEO가 자주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서 더 자주 나와서 특별히 우리도 칩 생산을 뭐 이제 더 할 거다 이런 얘기들 좀 인프라의 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수 마켓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고 일단 요번에 큰 얘기들은 일단 차들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포드도 많이 나오고 CEO들 보면 포드, 인텔 많이 나오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스페시픽 일자들로 이제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CEO가 이제 뭐 6.5 서밋에서 오프닝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프닝 키노트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여기에 좀 몇몇 CEO 나오는데 재밌는 CEO는 이제 CEO는 아닌데 재밌는 회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킥오프잖아요. 어느 정도 킥오프를 하는 주를 시작하는 회사 중에서 여기 6.5 서밋에서 AMD도 있습니다. AMD 금요일 날에 살짝 올랐는데 조심하시라는 거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크게 먹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크게 먹으려는 거랑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익 구간이 틀리죠. 근데 이거를 너무 작게 잡는 것보다 어떤 주식은 작게 잡을 수 있는데 AMD는 거기에 해당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AMD, GME, 뭐 게임스탑 이런 회사들 밈스탁 주식들은 뭐 걸칠 수도 있는데 이제 주식이 걸치는데 이제 메인 있는 애들은 상당히 피하고 있는 거를 피하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즐기기에는 좋은데 이제 제대로 좀 이제 그러니까 포트를 운영할 때 내가 뭐 좀 쉬운 돈,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재미로 이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돈은 재미, 완전 사이드다. 이거는 뭐 내 메인이 아니고 좀 사이드 돈으로 짤짤이로 좀 돌리는 거다라는 생각에 소액을 돌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짤짤이라고 하시면서 큰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성향도 틀리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이제 좀 조율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잠시만요. 네, 특별히 AMD 뭐 이런 밈스탁이라고 요즘에 주가가 많이 출렁이는 주식들 상당히 좀 조심하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투자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90, 80%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 말 듣고 투자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본인 판단에 맡기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하시고 라는 거를 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월요일 날에는 로이터 Car of the Future 이벤트 로이터 이제 미디어죠. 미디어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한국에서 한국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인 엑스팽이 나와서 얘기해요. 엑스팽 CEO인 브라이언 구, 그러니까 뭐 프레지던트라고 타이틀은 달고 있는데 브라이언 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구씨네요. 네,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중국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쪽 보는 것도 좋으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좀 이거는 좀 오프 더 토픽인데 대마초 주식인 오로라 캐너비스가 캐너비스 포럼 켄터 피츠제럴드가 캐너비스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랜만에 오로라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오로라는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주식으로도 유명하죠. 오로라랑 뭐 아마 대마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아직은 캐나다 컴퍼니는 좀 도지한 것 같고 물론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캐나다 쪽 대마초 회사였지만 한국이 아니라 미국은 아직 좀 그러니까 이 좋은 마켓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리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업다운이 좀 심하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살짝 피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업다운이 크고 변동성이 많아도 내가 좋아하는 그 섹터가 있잖아요. 저는 좀 테크 아니면 성장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주식은 물론 성장이지만, 얘도 성장이지만 그 본인이 원하는 또 거기 니시가 있어요. 이제 뭐 사람마다 또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넓게 하시는 분들 있고 좁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몇 개 잡아놓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이렇게 공유 드리고, 화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오픈하이머 컨슈머 컨퍼런스, 컨슈머 소비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게 이틀 동안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건 이제 레스토랑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인플레랑 이제 뭐 인컴이랑 이제 뭐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큰 팩터들 막 세 개 이런 걸로 이제 다룰 건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게 포캐스팅을 할 거예요. 이제 포스트 코비드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런 레스토랑 섹터에 있는 뭐 도미노스 피자 이런 데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보는 거 재밌는 것 같고, 계속 다우랑 이런 거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슬슬 올라가고 있고, 테크는 좀 어떻게 될까? 지금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해서 toe in the water라는 제가 익스프레션을 좀 쓰잖아요, 가다가 한 번씩.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도 테크가 올라가면 FOMC에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면 빵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빅텍들은 지금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랑 뭐 애플이랑 이런 빅텍이 스플릿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아직은 그거 조심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형태로 스플릿 될 것도 크고, 그래서 일단은 네, 하여튼 다른 테크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헤지펀드도 토인더 워터, 다시 말씀드리면 토인더 워터 발 좀 담그고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이제 또 FOMC에서 테이퍼링 조금 할 수도 있다, 뭐 인플레이션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성장주가 좀 빠지고 크립토 커런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되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나오죠, 이날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 4월 대비해서 한 0.4%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일단 목요일 날 FOMC가 가장 중요하고, FOMC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열려가지고 4시간이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이제 업워크도 이제 인베스터 데이, 버추얼 인베스터 데이 할 거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업워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매니지먼트의 키 멤버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오라클은 한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라클은 서버 쪽 운영하는 회사인데 좀 크죠? 이제 디벨롭먼트 사회에서 오라클이라는 건 상당히 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30% 올랐다네요. 2월달 로우부터 30%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어닝스 나오니까, 화요일날에 장 마감 후에 어닝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면, 여기 수요일날에서 좀 큰 걸 해요. CNBC 아시죠? CNBC, 야후 파이낸스랑 CNBC를 일반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좀 많이 참고하고 이제 보는 채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하고 있는 채널이 CNBC랑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네, 여기에서 CNBC가 이제 큰 CEO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한대요. CNBC Evolve라는 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디다스 CEO 나오고, 캐스퍼 로스테드, 아디다스, 파이저 CEO도 나오고, UPS CEO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텔 CEO 팻 갤싱거, 상당히 많이 하죠. 카니벌 CEO도 나오고, 카니벌 요번에 또 좀 며칠 후에, 다음에 목요일 날 또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뭐 카니벌, 네, 맥도날드 CEO도 나와서 크리스 햄zin키
기진스키 나와서 얘기하니까 마켓이 일단 FOMC FOMC 전에는 다수 조용하거나 FOMC 전에 좀 많이 출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로빈후드도 이제 인베스터 컨퍼런스를 해요, 수요일 날. 근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큰 이름 나와요. 스탠리 드라큰밀러는 이제 헤지펀드 투자자고, 본인이 돈 좀 많이 가지고 한 개인 자산이, 개인 밸류가 한 뭐 1, 2조 원 정도 되니까 엄청 돈이 많죠, 이분.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나오고, 좀 이제 큰 이름들을 얘기하면 캐티 우드도 나와서 얘기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아이디어를 줄지 또 보는 것도 재밌고, 로빈후드 인베스터 컨퍼런스 아마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로빈후드는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팔런티어 알렉스 카프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한대요, 수요일 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빅데이터랑 애널리틱스를 얘기하는데, 배런스 인베스팅, 이제 배런스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참고하는 이제 좀 지표인데, 저는 이제 시킹 알파를 사용하고 있고, 시킹 알파의 지금 캐틀리스트 워치를 보면서 좀 이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킹 알파, 뭐 배런스 아니면 뭐 모틀리 푸 이런 세 개를 많이 참고하는데, 뭐 도움 많이 돼요. 배런스도 이제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는데, 배런스가 월스트리트 저널 똑같은 데랑 연결되어 있는 데죠. 한 엄브렐라 안에 있다고 할까? 네. 그래서 배런스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팔런티어 하고, 목요일 날 이제 FOMC. 수요일? 왜 수요일이라고 돼 있지? 이거는 수요일 날이구나. 이거 뭐야? 수요일 날에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왜 수요일로 돼 있지? 아닌데? FOMC가 왜 여기 수요일로 돼 있지? FOMC 보트를 수요일 날에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페드 제롬 파월이 이걸 하나 보네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팅은 목요일 날에 하는 건가? 이거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 쓴 거 같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FOMC 잠시만요. FOMC 찾아봤는데 미팅을 화요일이랑 수요일 날 하네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캘린더가 아마 네, 그래서 보팅은 목요일 날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미팅이 화수니까 15일, 16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일은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파월이 나와가지고 2시 반에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나와서 얘기하니까, 전에는 이제 목요일이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FOMC가 수요일이에요. 바뀌었네요. 이건 모르고 있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면 스티치 픽스도 뭐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C3 AI 한국에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CEO 톰 시벨 사이벨일 수도 있는데, 네, 이름이 SIEBEL이네요. 사이벨이라고 할게요. 일단 Balance Investing in Tech Virtual Summit에서 나와가지고 AI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지금 한 60% 떨어졌대요, C3 AI가. 전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CEO 톰이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 거기에다가 목요일 날 오면 이제 카누랑 어라이블이 이제 좀 인베스터 릴레이션. 카누는 IR을 하고요. 어라이블은 이제 도이처뱅크에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카누가 이제 렌탈 서비스. 예전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댓글로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서 봤는데, 봉고라고 해야 되나?
중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렌탈하는 리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비슷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안 했고 그래도 카누는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해요. 이제 가다가 한 번씩 보고 있는 회사인데 이때 궁금하신 분들 아마 한국에서도 카누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누도 IR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라이블은 이제 영국 거잖아요. 그 스케이트보드라는 형식으로 이제 빨리 만들게 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 EV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둘 다 요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해서 궁금하죠. 네, 어떻게 될지. 카누는 스팍이었나? 어라이블은 스팍으로 이제 된 지 한 몇 달 됐어요. 스팍에서 이제 합친 거, 합병한 거. 그래서 뭐 이날 목요일 날에는 이제 CEO 짐 팔리 포드 모터 나와가지고 포드 모터 짐 팔리 이분도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세요. 포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트럭도 나오니까 좀 얘기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사람도 이제 글로벌 오토 인더스트리 DB 거 도이치뱅크 거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목요일은 좀 자동차 EV 마켓의 얘기가 나오는 날이고 수요일이 중요하네요. 수요일 FOMC가 엄청 중요하네요. 뭐 목요일은 큰 거는 이제 이란 일렉션, 이란의 대통령 투표. 그래서 여기에서 오일 프라이스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친화적인 미국 친화적인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무슬림 쪽으로 갈 건가? 좀 보수 쪽으로 갈 건가? 이런 거는 아마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 일단 이런 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제 메인 이슈들을 다뤘으니까 일단 테크주는 수요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FOMC에 미팅이 다 있고 화수 있고 수요일 날에 페드 체어가 나와가지고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건가? 아니면 화요일부터 좀 이상한 낌새가 보일 건가? 월요일은 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지금 미리 반응하기에는 너무 몰라요. 너무 인포메이션도 없고 다운사이드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걱정은 돼요. 뭐 누가 페드가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확 떨어질 거거든요. 장이 확 빠질 거니까. 특별히 테크 주식들 엄청 인플레이션이 왔다 하면서 테크 주식 엄청 빠질 것 같은데 이 FOMC가 이게 돼야지. 지금 최근에 10년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특별히. 그래서 10년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뭐 1.4 정도까지 내려왔었나? 1.45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1.6 레벨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테크주는 그렇게 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좀 이제 저번 주 수준으로 좀 방황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FOMC 금리 얘기 해결이 되면 장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테크 주식이 좀 더 세질 수 있다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싶고 수요일 화수 좀 중요하고 목요일부터는 좀 다시 무난한 몇 주가 되지 않을까, 며칠이 되지 않을까. 아마 저는 수요일을 좀 긴장할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거 같이 좀 기다리면서 볼 수도 있고 라이브로 오랜만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벌써 8시네요. 그러니까 이건 리코딩하는 타임이 지금 8시네요. 생각보다 빨리 늦어졌네. 네, 그럼 다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거의 30분 했네요. 주말에는 이제 거의 한 30분? 물론 웬만한 영상들이 30분 가긴 하지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이제 뉴스들은 계속 있어요. 뉴스들은 계속 있고 뭐 중국 텐션 엄청 세지고 있고 이러한 일렉션 때문에 올 프라이스도 걱정이 되고 있고 FOMC가 근데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테크 주식, 성장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일단 FOMC가 FOMC의 금리 얘기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쭉 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확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FOMC만 좀 잘 얘기하고 파월이 좀 얘기만 잘하면 테크 주식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너비시한 스탠스를 가지고면 좀 아니에요. 중간적으로 약간 계속 무슨 뭐라고 할까, 그냥 우리는 이 상태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 떨어진 금리 1.4 쪽으로 온 금리가, 그리고 여기도 계속 유지되면 10year treasury 본드가 treasury yield가 유지가 되면 1.4 정도로 유지가 되면 한 목요일 금요일 한 단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계속 이제 결론을 지어 놔야 되니까, 뭐 틀리면 이제 써야죠 노트에. 또 틀렸어. 내 생각은 틀렸고 돈은 좀 날라갔고 이러면서 써야 되는데, 뭐 많이 좀 요즘에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장이 뭐 큰 일은 없지만 그냥 작년에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재밌었고, 계속 이제 배우게 되는 기회가 있고, 급격하게 변해서, 물론 떨어질 때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올라갈 때는 그냥 멍한데 어, 상당히 그냥 결론은 일단 떨어질 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떨어지는 걸 뭐 기대하진 않고 고대하지는 않는데, 네, 하여면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 날씨가 좀 덥긴 한데 살만한 것 같아요. 다들 에어컨 켜주니까 요즘에는. 예, 다들 에어컨 켜져가지고 시원한 데 잘 들어가시고 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러면 저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저 월요일 날에 백신 맞아가지고 아마 FOMC 시간에 맞춰서 회복을 할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아프다고 하니까, 하루는 좀 많이 하루는 좀 비실비실 거릴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또 다시 영상을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